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간만에 신나게 놀고 와서 목이 쉬어있는 히미입니다. 어제 아디오스 오디오 단독 콘서트에 다녀왔고요. 너무 오랜만에 헤드뱅잉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목 근육도 아프고 성대도 아프네요. 덕질하고 와서 이렇게 목소리가 간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온몸이 아프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녹음은 해야 돼서 빨래 돌리는 동안 군고구마 먹으면서 목을 좀 풀었고요. 풀어서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오프닝 인사만 또 3번을 했어요. 그럼 오늘 방송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기쁜 소식입니다. 오디오 클립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제가 오디오 클립에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10번째 댓글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기대 없이 오디오 클립에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꽤 오래 9개에서 멈춰 있었던 댓글이 13개로 늘어나 있는 거를 보고 잠시 놀랐어요. LEE님께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135, 136, 137회차를 들으시고 각각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냥 댓글 4개를 쭉 연달아서 읽어볼게요. 불매를 피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SPC 불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SPC 제품을 사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웃긴데 웃기다고 말하는 것도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정신과는 한 번 가기도 힘든데 실패하면 더 가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꼭 잘 맞는 병원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았던 정신과 추천드리고 갑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자 선생님이시긴 한데 상담 위주는 아니지만 처방약도 잘 맞춰주시고 MBTI의 T의 상냥한 모먼트라 생각해볼 만한 해결 방법을 제안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어떤 느낌의 병원이 맞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심리 상담을 완료를 하고 나면 그때 다시 병원을 찾아볼 생각인데 제가 쉬한주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 처방이 필요한 정신과적 증상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증상도 있어가지고 본인한테 잘 맞는 데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개해 주신 곳이 리님한테는 잘 맞았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 댓글이 아고 최근에 큰일이 있으셨군요. 화이팅입니다. 아버님도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5도씨 이정현 대표님이랑 같이 한 방송에 관악구에 좋은 가게가 있었네요. 주방 세제를 거의 다 써가는데 들러봐야겠어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네, 여기 저도 이제 섬유린스 리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간당간당 하거든요. 정말 똑 떨어져야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그냥 정말 들르러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 곳입니다. 1.5도씨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팟빵에도 난타나나나님께서 아버지 병원 잘 다녀오세요 희미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라고 써주셨는데 정말 항시 응원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빠 병원 갔다 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동안은 안 내려갈 거고요. 근데 제가 요새 장거리 운전을 좀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득 저의 T맵 운전 점수가 궁금하더라고요. 왠지 너무 장시간 장거리 운전을 많이 했으니까 위반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열어보니까 이번 달 운전 점수가 97점이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많이 까이진 않았지만 뭐에서 까였는지를 보니까 과속이 956m 그리고 급감속이 4회 급가속이 1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장시간 장거리 막 1100km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혼자 달릴 때 과속하는 버릇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는 거고 채 1km도 안 되는 거리지만 그 잠깐이라도 제가 정신줄을 놨다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급감속은 언제였는지 대충 알 것 같은 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 앞에 차들이 일제히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급 감속을 하는 구간이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뭐 사고가 났다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다들 갑자기 급 감속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한 너댓 번 정도는 그렇게 감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멈출 때에는 갑자기 멈출 때가 있지만 출발을 할 때에는 무조건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기 때문에 급 가속을 안 하는 편인데, 한 번 급 가속을 했다는 게 언젠지를 모르겠는 거야. 저는 엑셀을 막 밟지 않거든요. 약간은 뒤에 차가 답답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엑셀을 밟기 때문에 이게 언젠지를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점수에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저의 운전 습관을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본인 운전 습관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티맵을 쓰시면은 뭐 티맵 점수 이런 거를 보셔도 되고, 다른 어플이나 다른 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전 점수 때문에라도 약간 운전을 차분하게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왜 요즘에 나는 여기저기 가시 돋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무거운 감정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하는데, 운전하면서 제가 노래를 듣다가 마침 이번에 집에 갔다가 올라오면서였나? 안예은의 미움받는 꿈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매일 이렇게 하소연해서 미안합니다. 이리 지내는 것이 녹록지가 않네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내가 부르는데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근데 운전 중이잖아요. 울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진짜 뇌에 힘을 꽉 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도 한동안은 안 내려갈 거지만 운전 자체를 좀 한동안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단기간에 장거리를 많이 뛰어가지고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쉬안주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운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움직이고 싶을 때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운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지하철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하철을 타고 또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3월에 인천 강화도 가정폭력 뇌사 사건 1심 공판 방청을 위해서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사건의 1심 선고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혼자 버스도 탔습니다. 이 방송부터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혼자 버스를 못 탑니다. 일단 버스는 지하철처럼 내가 어디 있는지 좀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물론 서울 지하철 불친절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어렸을 때부터 버스를 처음 탈 때부터 제가 가지게 된 그 공포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게다가 제가 이제 버스를 타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같이 타면 뭐 얘기라도 좀 하고 이래서 괜찮은데, 혼자 타면 늘 항상 언제나 이렇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을 겪기 때문에 버스를 좀 안 타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이제 혼자 버스를 타다 보니까 엉뚱하게 좀 이렇게 돌아가는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버스 기사한테 이거 법원 가요라고 물었을 때, 예, 가요라고 해서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그 찍고 나서 갑자기 근데 돌아가요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미 카드를 찍었으니까 내릴 순 없어가지고 그냥 그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굉장히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트위터에다가 너무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겨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적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날은 재판이 되게 중요했으니까요. 이제 계속 마음속으로 이겨내야지를 100번씩 외치면서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지법에 도착을 했고, 지난 공판 때의 그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기대한 바가 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 선고는 예정 시간보다 되게 서둘러서 급하게 시작을 하고 또 후다닥 끝내버리더라고요. 정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죽으라고 방치했는데 무죄니 집행유예니 하는 단어들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정 시간보다 일찍 시작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방청 자체를 못하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그냥 귀가하기 좀 아쉽다라고 했더니 같이 이제 식사하시자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는 언제쯤 여성을 국민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빠한테 내려갔다 오고 방청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느라 제대로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금요일에 드디어 하루 종일 별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오전 내내 누워있다가 그 얼마 전에 TV에서 봤던 빵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1시간 거리는 우리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우리 동네에 엄청 유명한 빵이 있다고 해가지고 연유빵을 사러 나갔다 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단순히 빵을 사러 다녀온 얘긴데 왜 하느냐, 엄청 맛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전 내내 누워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제가 비 오면 녹아내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었고요. 오후가 되니까 빗소리도 잦아들고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잠깐 왔다 갔다 하길래 그렇게 막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비 맞는 거는 싫어하니까 우산이랑 빵 담아올 김치통만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다이소가 있길래 다이소 구경을 좀 하고 집에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 몇 분 지났을까? 갑자기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우산을 뚫고 비가 들어올 정도니까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어서 그냥 아무 가게 막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조금 그친다 싶으면 걷다가 또 막 쏟아지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마지막에 어떤 원룸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비 오는 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와, 거기서 진짜 오도 가도 못하고 한 10분, 15분 정도를 스스로 갇혀 있다가 이제 겨우 집에 왔는데, 와, 진짜 나 그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줄 알았어. 비가 내리는 방향으로 제가 뭐 휩쓸려 가는 느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발 닦고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는데 옷의 무게가 천근만근인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홀딱 다 젖었어. 그래도 웃긴 게 빵은 김치통에 담겨져 있으니까 비를 맞아도 하나도 젖지 않은 거야. 잘 가져왔고요. 럴수 이럴 수가. 제가 중간에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녹음 버튼을 다시 안 눌러가지고 녹음을 지금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130 몇 회를 하면서 녹음 버튼을 안 누르고 이렇게 혼자 주절거린 건 처음인데 큰일 났어요. 제가 진짜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를 다시 다 녹음을 할 수가 없어. 어떡하지? 어쨌든 아까 어디서 끊겼냐 보니까 제가 그 빗속을 뚫고 사온 빵이 맛있기는 했는데 이런 폭우를 뚫고 사 먹을 만한 맛은 아니었다. 한 이 정도까지 녹음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녹음 버튼을 못 누른 거예요. 안 누른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상담 갔던 얘기랑 아디오스 오디오 콘서트 갔던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할게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만큼 길게 자세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후반부가 갑자기 너무 급하게 끝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제가 지쳐서 그런 겁니다. 너무 슬프다 진짜.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와우. 네, 다시 토요일부터 가볼게요. 자, 이제 토요일에는 제가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상담을 갔다 왔는데요. 오전에 상담을 갔다가 오후에 이제 미아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규탄 시위에 가야 돼가지고 가방이 좀 무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숙제로 내주셨던 MMPI랑 TCI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챙겨갔는데 제가 그 검사를 혼자 집에서 하면 또 이제 감시하는 눈빛이 없으니까 늑장을 부릴까봐 아예 스탑워치를 맞춰놓고 했더니 엄청 빨리 하게 됐어요. TCI가 140문항인가? 어쨌든 140문항짜리를 15분 만에 끝냈고 550문항짜리를 43분 만에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제가 시간까지 적었어요.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만남 때에는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여서 그랬는지 그냥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왜 그거 있잖아요. TV 보면 뭐 나무를 그리세요. 집을 그리세요. 뭐 제가 말하는 단어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부르는 숫자를 따라 부르세요. 거꾸로 부르세요. 뭐 앞에 있는 블럭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만드세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숫자를 거꾸로 기억하는 걸 너무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 2, 3이라고 부르면 3, 2, 1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한 4자리, 5자리를 넘어가니까 너무 못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검사를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나서 상담쌤이 오늘 검사 어땠냐라고 하길래 아, 이런 거를 좀 어렸을 때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다 크고 나서 사실 이런 검사는 사실 주변에서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하고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아는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이런 검사를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혹시 뭐 오늘 상담 말고도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냐라고 하길래 아, 저 오늘은 바로 시위를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맞춰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아, 무슨 시위를 가시냐 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런 건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뭐 완전한 문장을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미아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에 대한 시위를 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쌤은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도 아주 괜찮은 리액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집회에 가서 상담쌤한테 미아역 집회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엄청 좋은 리액션을 해주셨다 했더니 아, 역시나 상담쌤들은 그런 리액션이 좋으시다 깔깔깔 하면서 우리끼리 또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위 시작하기 전에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이 좀 껴 있었는데 일기예보에는 그렇게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비가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좀 왔다 갔다 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미아역 사건 시위를 2번 나갔는데 2번 다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만큼 피해자분이 억울하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더 크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최근에 집회를 많이 나갔었지만 이날만큼 눈물이 많이 났던 집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위는 오히려 되게 유쾌하게까지 했었는데 이날은 조금 많이들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유발언과 포토타임까지 다 하고 미아역에서부터 수유역까지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 시위 중간부터 내리던 비가 행진할 때 더 거세져서 다들 우비를 입고 우산을 썼는데도 비를 쫄딱 맞았어요. 하지만 그 내리는 비를 뚫어버리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 골라 찔렀는데 묻지마로 결론 내린 강북경찰서 규탄한다. 그렇게 이제 비 맞고 행진하고 다 같이 이제 저녁까지 야무지게 먹고 헤어졌는데 역시나 비를 맞고 걸어서 그런지 몸이 조금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일요일은 아디오스 오디오 단독 콘서트가 있었는데 오전에는 서울에 볼일 보러 온 저의 친구 마루님을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루님한테 얘기해서 30분 늦게 만났고 마루님이 이제 제 목소리 안 좋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둘 다 건강하고 가볍게 먹자고 샐러드 집에서 건강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놓고 나와서 단 거 잔뜩 들어간 빙수를 먹었습니다. 둘 다 맛있다고 바닥까지 박박 긁어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만성염증인들이. 아휴. 그래서 어쨌든 만나게 먹고 마루님 기차 시간 맞춰가지고 보내드리고 저는 아디오스 오디오 단콘까지 3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일단 공연 장소인 롤링홀에 가서 아디오스 오디오 포스터 붙어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티켓 수령 시간이랑 입장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서 1시간 정도만 때우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롤링홀 근처에 동전 노래방에 갔다 왔습니다. 엄청 크고 깨끗하고 비쌌다. 그래서 제 옆방에서 일본 노래를 부르길래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 OST랑
안니언 노래랑 그리고 어반자카파 노래랑 뭐 몇 개 부르다 보니까 시간이 얼추 맞아서 다시 롤링홀에 갔고요. 거의 바로 티켓 수령을 하고 굿즈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입장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근처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굿즈랑 티켓 사진도 찍고 이제 트위터도 좀 보고 있었는데 자체 제작한 아디오스 오디오 스티커를 나눠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그 스티커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랑 특친이 된 지는 얼마 안 된 듀오듀오 분이신데요. 듀오듀오라고 하면 아디오스 오디오의 팬덤 이름입니다. 아디오스 오디오로 빨리 발음하면 아디오스 오디오 이래가지고 듀오듀오라고 하는데 그 스티커를 나눠주신 듀오듀오 분이 이번 티셔츠 디자인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인사를 하고 서로 간식도 주고받고 다들 입장 대기줄을 서길래 저도 이제 줄 서러 갔는데 스태프 중에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옐로우 푸퍼라는 밴드를 했던 창근 씨가 보여가지고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티켓팅을 좀 잘 못해가지고 입장 순서가 100번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완전 앞줄이 아니고서는 번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 티켓팅을 하지 않고 100번 초반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듀오듀오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일행이 한 명 못 오시게 된 그 빈자리를 양도를 못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그냥 현장에서 양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티켓을 가지고 입장을 한 다음에 티켓만 돌려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엄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무려 100번대에서 10번 안쪽으로 맨 앞줄에서 무대를 잡고 아디오스 오디오 단독 콘서트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2번 녹음하니까 목이 좀 풀린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는지 저 오랜만에 1초에 3번 헤드뱅잉 하던 20살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잘 되던데? 그래서 입장하고도 대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심심해서 이제 트위터를 이렇게 보다가 누가 저를 팔로잉 했는데 그분 타임라인을 보다 보니까 그 듀오듀오 단톡방에서 일행을 구하던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려고 연락을 안 했는데 그분 트위터를 보니까 좀 아는 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무나 다 괜찮다 하고 모르는 사람을 좀 만났다가 되게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조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성향도 비슷하고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트위터로 DM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와가지고 본인도 일행을 못 구해가지고 혼자 있다라고 하길래 어디 계시죠? 하고 봤더니 저는 첫 번째 줄인데 그분은 두 번째 줄에 있다는 거예요. 자리도 고개를 돌렸을 때 서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에 있길래 막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DM으로 그분도 이제 밥을 같이 먹자 하고 저도 이제 식사라도 라고 썼는데 그게 동시에 이제 올라간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또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근데 또 저와 그분 사이에 계시던 분이 혼자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결국 우리 셋이 공연 끝나고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인스타 마팔도 하고 근데 이제 호지 씨가 우리가 재밌게 노는 걸 보더니 셋이 원래 알던 사이예요? 하고 이게 물었는데 오늘 공연장 와가지고 처음 봤다 이랬더니 더 놀래는 거야. 네, 이것도 결국 아디오스 오디오가 이어준 인연입니다. 사실 그 공연 셋리스트는 다 기억이 안 나고요. 아마 누군가는 올려줄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입장 순서가 좀 늦어가지고 뒤쪽에 서면 영상 찍기도 참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롤링홀에 갔었는데 자리가 맨 앞줄이 되었잖아요. 근데 또 사실 앞에 걸거치는 거 없이 영상 찍기 좋은 환경이 됐는데 그럼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맨 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대도 잡을 수 있겠다. 원래 헤드뱅잉 할 때 아무것도 안 잡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너무 자리가 헤드뱅잉 하기 좋은 자리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의 미친 듯이 헤드뱅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진 거지. 그래서 이번 공연 타이틀이자 4월 15일에 발매된 별들 사이로 이거 딱 한 곡만 영상을 찍고 나머지는 신나게 놀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마지막에 저의 최애 곡을 한 번 더 찍기는 했는데요. 제가 왜 지지난주 방송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아디오스 오디오가 평소 공연에선 잘 안 해준다.
근데 단공 때 해줄 때가 있다. 해주면 좋겠다. 정말 단독 공연에서 해주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언급하는 곡 중에서 화초, 핑, 아디오스, 이밤에 이렇게 있는데 물론 화초 같은 경우에는 산울림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수록된 커버곡이어서 안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는 다 해주셨어요. 핑이랑 이밤에를 공연 중간에 해주셨고 근데 사실 앵콜까지 다 끝났는데 아디오스는 안 해줬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 아쉽지. 그래서 앵콜까지 끝났으니까 다들 이제 조용해졌는데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또 앵콜 외쳤어요. 방금 앵콜이 끝났는데 나는 그냥 해주든 안 해주든 일단 앵콜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앵콜을 외쳐주셔가지고 한 곡을 더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게 아디오스를 해주셨어. 근데 사실 제가 폰을 꺼내느라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반주 딱 들어갔을 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정말 웃기게도 잠깐 이러면서 한번 잠깐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고 다시 새로 연주를 딱 하는데 이미 녹화 버튼을 눌러왔기 때문에 저는 풀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운이 너무 좋아. 자리도 맨 앞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곡도 처음부터 찍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운이 좋은 하루였고요. 아디오스 오디오 곡들은 멜로디도 되게 좋은데 가사가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저한테 와닿는 가사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근데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조각님들 중에 아직 아디오스 오디오 노래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정말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일단 잡사봐. 뭐든지 다 있어요.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잡사봐. 그래서 제가 아디오스 오디오 단콘 갔다 왔다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더니 저의 친구 미니팸님도 아 노래 맨날 듣는데 부럽다 라고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아디오스 오디오 단독 콘서트에 한번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앵콜에 앵콜까지 공연이 다 끝나고 단체 사진도 같이 찍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은 장비랑 뒷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 듀오들은 롤링홀 앞에 그 광장 그 마포 레드로드 머시기 하면서 새로 이렇게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여튼 거기에서 이제 다 같이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던 두 분은 입덕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설레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분들이 나오셔도 좀 쭈뼛쭈뼛 하길래 제가 등 떠밀어가지고 사인 받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옆구리를 콕콕 찔러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사인 받고 그러던 시절은 옛날 옛적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보컬 마우 언니랑 사진만 좀 찍었어요. 언니랑 찍는 사진은 100% 인스타 업로드용입니다. 아 그래 제가 호정 언니한테 너에게 닿기를 커버한 밴드 플레이어 영상 봤냐고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어요. 근데 보긴 봤을 거야. 아마 리트윗 하셨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 공연 전에 그렇게 실컷 먹고 왔어도 노래방 갔다가 공연 내내 흔들고 노래 따라 부르고 막 그러느라고 배가 엄청 또 고팠거든요. 그래가지고 뇌가 좀 잘 안 돌아갔어. 그래서 물어봐야지 하고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하고 이제 빨리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우리 셋은 빨리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한 분은 선약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시고 저랑 나머지 한 분은 같이 이제 둘 다 국밥 좋아해가지고 국밥집으로 고고싱 했습니다. 국밥 최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아디오스 오디오를 좋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좀 많이 오래됐잖아요. 아디오스 오디오 이전에 옵스 나이스 그 전에 버미트랩 하여튼 이렇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야. 되게 여기서도 또 옛날 사람 같은 모먼트를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디오스 오디오가 너무 소중해서 나만 알고 싶은데 또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저도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명해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게 될 때가 오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제가 그냥 완전 인디에서 알던 팀들이 방송을 하게 되고 저는 그러면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지게 되는 그런 팀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거 홍대병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친하게 지냈던 팀이어도 방송 나가서 너무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유입되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홍대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냥. 트위터에도 나만 아는 아티스트는 결국 그 예술을 멈추게 된다. 이제 회사를 가게 된다. 이런 밈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저도 얼핏 들은 얘기지만 아디오스 오디오한테도 방송 출연 제의라든지 그런 좀 유혹 같은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거를 선택해준 게 너무 저는 고맙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막 19, 20살 천둥 벌거숭이였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이라서 그냥 이제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믿어주고 싶은 신뢰 같은 게 좀 생겼을까? 없을 수도 있어. 어쨌든 뭐 그렇게 갑자기 확 뜨는 거보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래오래 음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아디오스 오디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음악하는데 편안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이제 유혹이 오면 한 번쯤은 유혹을 당해봐도 괜찮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 조각님들은 아디오스 오디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희미가 좋아하는 밴드라고 기억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디오스 오디오가 너무 길다. 이게 막 아디오 오디오 아오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저는 아디오스 오디오라는 풀네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발음이 어렵지 않아요. 아디오스 오디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아디오스 오디오의 전곡이 다 추천곡이니까 꼭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녹음했던 거 반절도 얘기 못한 것 같아.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힘들어서 고구마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드디어 저의 실업급여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생으로 백수입니다. 예, 그동안은 적으나마 실업급여가 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와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재취업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진 재주, 경력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력서를 내도 분명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력서를 내도 여기저기서 채용 조건 미충족이라면서 서류부터 까버리더라고요. 사실 그 서류로 경력을 가지고 입사를 해도 어차피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들 입장에서는 서류가 중요하니까 저를 이제 이렇게 다 까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또 이력서를 내다 보니까 차라리 요즘처럼 이렇게 정신이 혼란할 때에는 단순 노동을 하러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주변에 단순 노동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 뭐 아니면 그런 데를 알고 있는 분들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하는데 손 빠르다는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저는 제가 손이 되게 느린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그림 잘 못 그리죠. 글씨 되게 느리게 쓰죠. 그 다음에 막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거 편집할 때 엄청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손이 빠른 거는 그 진짜 단순 노동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 정말 빨리 해요. 제가 손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단순 노동을 엄청 잘하거든요. 자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녹음하는 기력을 모두 또 소진했기 때문에 아까 먹던 군고구마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를 샀는데 커피에다가 원래 이렇게 어메이징 오트를 부어서 먹으면 맛있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사실 많이 안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 아주 조금에 어메이징 오트를 가득 부어서 군고구마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미쳐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맛있는 걸 찾아 먹어야 됩니다. 정말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할 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냅시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 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두 번 녹음하니까 이렇게 힘들다. 어쨌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